안녕하세요. 이기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기초 회화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회화 비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의문사하고 이제 인사말은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 이제 좀 뭐 지금 중요한 거 찍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사말하고 의문사는 뭐 다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모르면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고, 이제 그것만 이제 빼고 이제 기초 회화를 위한 작업을 거의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준동사, 저번에 이제 준동사 개념 설명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구문, 이렇게 이제 4가지 준동사 파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우 어려워지는 과정이라 했죠.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를 포기하는 문법이 준동사다. 그 이유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영어 나무예요. 영어 나무. 저번에 몇 번 이렇게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영어라는 나무예요. 영어라는 나무에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지탱하는 거, 그 생명력의 시작이 바로 이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생명은 결국 단어에 있는 거죠. 단어를 바로 어원으로, 항상 어원책이 있는 걸로, 어원을 중심으로 단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이런 단어의 뜻이 생기는지. 그래야 나중에 상급에 올라가는 영어가 됐을 때 단어 공부를 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원이 없는 상황에서 상급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원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영어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어원을 모르면서 쓴다? 내가 경우에 안 맞는 그런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할아버지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영어의 격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원이 있는 단어장을 사야 돼요. 단어장이 있을 때 그냥 appreciate,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원이 있는 단어장으로 꼭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튼튼하면 이제 새싹이 자라서 이 줄기를 형성을 하는데, 이 나무의 줄기가 바로 문장 형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 교과서에 나온 대로 막 1형식, 2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마다 해석 방법이 다르다. 모르시는 분은 꼭 그 문장 형식편 꼭 한번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장 형식을 내가 해석하고 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라. 자타 동사 구별해서, 여기는 문해법으로 자타 동사 구별하고 형식 구별하고 나중에 준동사 관계사가 있는지 구별해. 이게 문해법을 하기 위한 최소 시작 단위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는 이런 투부정사라는 거, 투부정사의 뭐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제 동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명사, 형용사, 부사 형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싹 마법사 옷을 입혀가지고 다른 마귀로 바꾼다든지 빗자루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책상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제 쇼츠에 보면은 왜 투부정사가 어렵냐, 이런 준동사가 어렵냐, 동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장에서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게 많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준동사 파트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투부정사가 시작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 가지가, 어렵게 하는 가지가 이제 물론 고급 문법까지 하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큰 줄기가 뭐냐면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지가 팍팍 뻗어가요.
막 뻗어가서 결국에 그걸 정복해야 이제 영어라는 과실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한다? 여러분이 영어 안 끝나요. 영어 안 끝나요. 절대 안 끝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고서 그러면 미국에 막 이제 그 유학을 간다.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어느 정도 배워서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부딪히면서 이제 정확하게 더 배우지만 실제로는 이 정확한 뜻을 해석하게 여러분들이 알고서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이 시간 차이가 영어를 하는 시간 차이가 정말로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준동사를 정확히 알고 뭐 정말 미국에 가가지고 부딪히는 거하고 모르고서 막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단어는 버케이벌리로 하고 그 다음에 문장 형식을 회화식으로 문해법을 하기 위한 기초 방식으로 배워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무에 그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복잡한 이제 투부정사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은 진짜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이 싹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어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부정사가 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준동사는 저번에 했지만 이제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죠. 투부정사는 항상 이거 준동사의 일종이라 했으니까 동사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동사에다가 이제 이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만들죠. 그죠? 동사라는 그 우리 품사에다가 to를 붙여서 to 플러스 rv 형태를 해가지고 이 동사를 명사로 해석하고 형용사로 해석하고 부사로 해석하는 거죠. 부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세 가지로 해석해요. 세 가지. 즉 주어, 보어, 목적어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 부사는 7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목적, 원인, 이유, 판단, 양보, 조건, 결과, 형용사, 수식 이것이 꼭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영어 안 끝납니다. 반드시 안 끝나요. 뭐 70%, 80% 했다. 그 정도는 되겠죠. 근데 100% 안 된다. 자, 명형부 100% 안 된다. 90% 이상 안 될 수 있어요. 토익에 투부정사 안 끝났다. 토익에 800점 이상을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뭐 정말 잘해서 어떻게든 넘어가야지 이제 850이 나오지. 이거 애매하다? 절대 안 넘어가요. 절대. 정말 운 좋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못 넘어가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아주 그 실력이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 명사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주어로, 보어로, 목적어로 해석하는 거는 주어는 은는이가, 보어는 명사 그대로 해석을 하고, 목적어는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형용사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수 있는, 부사는 목적, 원인, 이유, 판단, 양보, 조건, 결과, 형용사, 수식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원인, 이유,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 이렇게 7가지 싹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투부정사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왜 어렵냐? 동사, 예를 들어서 study라는 동사 이것이 공부하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to를 붙이죠. 그래서 to study를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to study를 명사로 해석하면 뭐예요? 기억한 사람이 있나요? 네, 만약에 기억한 사람이 있다. 예, 아주 빨리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 유튜브와의 만남으로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 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면서 공부해도 충분히 영어 정복 가능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다를 자, 명사로 해석을 하면 바로 뭐뭐 하기. 그래서 공부하기 또는 공부하는 것. 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명사죠. 그냥 스터디가 명사로 연구, 공부란 뜻도 있어요. 하지만 스터디가 준동사로 명사로 만드는 것은 공부하다, 동사를 명사로 한 거기 때문에 하기가 되는 거예요. 하기, 하는 것. 이게 바로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다시 정리한다. 이거 중요한지 모르고 또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뭐예요? 네, 공부하다에다가 to를 붙여요. 공부하다, 그러니까 스터디에 to를 붙여서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이 명사적 용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주어로 해석하면 뭐냐? 주어 자리에 있어야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 형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보어로 해석했다. 그러면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My plan is to study English. 나의 계획은 이다. is to study English. 오늘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오늘 나의 목표가 그냥 영어 공부하는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보어잖아요. 이 형식. 비동사 들어가는 이 형식. 아, 그러면 이제 목적어는 우리 타동사를 어떻게 구분한다? 을르를 넣어서 자연스럽다. 그러면은 타동사는 을르를 넣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를, 나는 오늘 공부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study. I want to study. 영어를 공부하기 원한다. English. I want to study English. 이러면 나는 오늘 공부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study English today. I want to study English today. 나는 오늘 영어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럼 너 오늘 영어 공부하기 원해? 우리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초급 문법으로. 그럼 want는 타동사가 아니라 이제 기초 회화로 가면 무슨 동사? 네,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 do you, don't you, did you, didn't you, you don't, you didn't. 그러니까 do you wanna study English today? Do you wanna study English today? 너 오늘 영어 공부하기를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초 회화였죠. 자, 그러면 자, 목적어까지 이제 세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어의 명사적 용법이다. 영어의 명사적 용법.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할 거예요. 주어. 자, 다시 또 잊어버린 학생이 있어요. 자, 영어의 명사적 용법이란 게 뭐다? 예.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사로 해석하는 건데, 명사로 해석하려면 공부하다를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 여기까지가 명사로 해석하는 것. 그러면 주어로 해석한다는 것은 여기에 은는이가를 붙여줘. 은는이가.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명사적 용법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공부하다를 공부하기로 해석하는 것. 공부하다를 to를 붙여서 공부하기로 해석하는 것. 이게 명사적 용법. 그러면 주어는 은는이가를 붙인다. 그래서 오늘 명사적 용법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적 용법의 주어는, 자, 영어를 끝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끝내다를
끝내는 것으로 하죠. 끝내다를 끝내는 것으로. 그러면 to master, 마스터한다. 영어를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하다. 그래서 주어로 쓰고 싶어. 그래서 제일 앞에 내놓은 거예요.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very difficult. 자, 영어를 끝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영어를 끝내다가 끝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끝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게 이제 영어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명사로 해석하면 이렇게 마스터하다를 마스터하기.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마스터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자,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이 to 부정사가 이제 이 to 부정사만 있으면 그대로 놔두는데, 이렇게 이제 말이 조금 이제 이어져, 좀 길어져. 약간 그러면은 이거를 it to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 교수님도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이제 미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다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it을 안 쓰고 이 마스터 잉글리시를 쓰면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아, 영어가 되게 이상하고 아, 이 사람 영어를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해보건데 이제 그러면 동명사는 대부분 이제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아, 영어를 이렇게 투부정사를 이렇게 앞에 쓰면은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이 very difficult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게 이제 나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는 약간 이제 어감이 좀 중요한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동명사 편에서 말씀을 해 드릴 텐데, 동명사는 뭔가 조금 더 사실적인 그 느낌이 확 와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어감을 모르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래 살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니까 아, 동명사는 동명사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투부정사는 이 very difficult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어렵더라. 근데 뭐가 어려웠냐? 그러니까 영어를 끝낸다는 것이었어. 그게 그런 느낌이다 보고, 동명사로 이게 쓴다면은 영어를 끝낸다는 것이 어떤 지금까지 기반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니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거기 교수님도 실제로 모르고 영국 애들, 미국 애들도 몰라요. 저만 보면 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도망다니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제 추론입니다. 이제 왜 제가 이제 막 점점 이제 네이티브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이제 그 중요성이나 느낌을 이제 알다 보니까 아, 이것이 중요하기보다 야, 이 사실을 더 중요하고 이거를 뒤로 빼내는 경향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유를 찾아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뭐 편해요. 어차피 이거 이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끝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나한테 어렵다 할 때는 이제 for me가 되죠. for me.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for가 왜 생겼어요? 네, 이 전치사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이 전치사라는 것은 이 앞에 전치사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전치사 다음에 목적 해가지고 막 목적, 용도, 막 대상, 뭐 대체, 뭐 방향성,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20몇 가지, 막 30몇 가지 이렇게 막 상황에 따라 막 설명하잖아요.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 막 영문법서 막 명문서적이란 거 싹 다 불시시다. 실제로 내가 미국 문법 공부해 보니까 저는 진짜로 그 막 여러 신봉했던 막 그 7, 8번 막 성문 종합용어, 맨투맨 용어 이거 막 나는 지금도 명서라 이제 문법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긴 하던데 다 던져야 돼. 물론 이제 뭐 다 틀린 건 아니고 뭐 60, 70%는 맞아 들어가지만 제가 제일 고생했던 거는 명사 관사편.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어.
명사 관사를 그렇게 잘못 설명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그거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만 제가 한 6번 정도 봤거든요. 그 성문 종합 영어를.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애울 수밖에 없어요. 6번 또 하는 동안. 근데 이제 상급에 가면 그게 중요한데 초급, 중급은 또 중요하지 않아요. 상급에 가서 이제 정 모르겠으니까 이제 미국 문법으로 제가 이제 뭐 제가 원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다 불시시더라, 불시. 아,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놀 수 없잖아요. 이제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민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제가 보기도 아름다워. 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서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생각하면 울컥울컥해. 왜? 다 사랑해 그냥 우리나라. 물론 뭐 요즘 좀 극우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차피 뭐 우리 몸에도 항상 병원균 있지만 건강한 면역체들이 항상 그거를 유지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정신, 우리가, 저는 정말 어렵게 살아서 이런 말은 그냥 눈물이 많이 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막 선진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선진국이 될 수 있던 원동력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그 자세는 솔직히 변치 않아요. AI가 있어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지식보다 지금도 나보다는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AI는. 근데 이제 가르치는 거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감정과 교류를 하면서 가르침이란 게 있는 거지. 지식 전달이 가르치면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컴퓨터 보고 그냥 묻고 답하면 하는 거지. 그거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거는 꼭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샜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자, 이 전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치사가 좀 어렵지만 이제 저하고 한번 전치사 공부를 언제 시간 내서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전치사를 항상 A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for라는 것은 이게 for와 to를 막 이제 인터넷에서 저도 막 찾아보니까 막 그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for라는 것은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 4가지로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4가지도 결국에 한 가지. 우리 전치사 for는 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결국에 그 원래의 어원은 우리가 한 가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for가 원래는 목적이에요.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목적하에 A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A는 B라는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때문이란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목적성, 그러니까 결국에 방향성이죠. 나라는 목적, 방향성, 나에 대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difficult for me, 그러니까 목적, 원인, 이유, 대상, 대리 중에 대상이죠. 나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 to 부정사가 뒤로 가니까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쓰는데 그 for는 결국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제 주 목적이 아니고 이 difficult와 나라는 대상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데, 이제 원래 쓰게 되면 뭐예요? To master English is very difficult for me 라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영어를 끝낸다는 것이 나에 대해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영국 애들이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이제 뒤로 빼잖아요. 이거를 to master English. 자, 이렇게 되면은 it is very difficult for me to master English.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master, 그 끝낸다는 대상,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에서도 얘를 master의 주어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뒤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의미상으로, 해석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for가
이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대로 가고, 이 master가 주체가 없을 때는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라. 근데 원래 me는 항상 master의 주어가 아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to master 앞에 for가 있으면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거의 한 70%고 30%는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나겠죠. 아닌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 헷갈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원래 전치사는 앞의 단어와 뒤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의미상의 주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투투 진주어 가주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는 이 경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가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지, 이게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70, 80%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의미상의 주어를 이해했으니까 결국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해석하면 내가 영어를 끝낸다는 것, 명사적 용법, 주어니까 끝낸다는 것이 이제 이가 했으니까 주어를 됐죠. 그래서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가끔 for 대신에 of를 쓰는 경우가 있었죠. 이 of는 원래 of의 뜻은 뭐냐면 A of B에서 B가 A의 큰 개념이,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둘이 소속 대상이 돼요. 소속의 대상.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내 팔하고 저의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팔은 이제 나의 일부이다 이런 개념이다. 일부. 그래서 그가 뭐 할머니를 도운 것은 매우 친절한 행위다 할 때 it is very kind. 이제 여기에 of him을 쓰죠. of him.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속해 있는, 그에 속해 있는 친절함이죠. 그래서 사람의 성질 형용사는 of를 쓰게 돼 있어요. 왜? 둘이는 내가 친절하는 성질은 어디서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for가 쓰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of를 써서 왜 이 그 사람의 성질 형용사 of를 쓰냐? 이 of라는 전치사가 둘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the grandmother. grandmom으로 할게요. 자, it is very difficult of him to help the grandmother. It is very difficult to help. It is very kind of him. It is very kind of him to help the grandmother. 그가 이제 여기서 원래는 of him은 이제 미국식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할머니를 돕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는 친절함이다. 그에 속해 있는 친절함이다. 매우 친절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맞는 해석인데 미국 문법에서도 이 help의 주체가 되는 것은 힘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투투 진주어 가주의 형태에서만 이때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왜? help가 누가 하냐? 힘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가 할머니를 돕는다는 것은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해석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자, 정리. 자, 투부정사란 건 무엇이냐?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명형부로 해석하는 것. 준동사는 뭐예요? 투부정사에다가, 이렇게 동사에다가 to나 이제 ing까지 합해서 범위를 넓히면 준동사고, 그 중에 우리 to만 붙이는 것은 투부정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형부로 해석하는 거는 투부정사. 그러면 이제 명사적 용법이란 건 뭐냐? 주어,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하고, 보어 그대로 해석하고, 목적어 을룰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건 문해법이 돼야지 돼요. 무조건. 문해법이 안 된다. 영어 취미로 하세요. 진짜예요. 죄송합니다만 진짜 취미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안 되면 진짜 저한테 와야 되고요. 자, 형용사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뭐뭐 하는, 명사적인 뭐뭐 하는,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해야 할도 되겠죠. 부사적 용법 7가지 꼭 외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이해했어. 그러면 명사적 용법을 이제 문법을 배우는 이유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 공부하다에다가 스터디에다가 to를 붙여서 to study로 만들어서 명사로 해석하면 공부하는 것이 된다. 자, 이 공부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어 자리에 위치하면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기 master니까 master 하는 것은 끝낸다는 것은 영어를 끝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너한테는. 이때 이제 for me는 A for B B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려운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원인 이후 대상 대리에 해당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원래 의미상의 주어를 해석하면 내가 영어를 끝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예요. 자,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of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 여기에 사람이다. 왜냐? 그하고 사람의 관계는 뗄 수 없는 of로 설명하는 거지 for는 그냥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of를 쓰면은 그가 할머니를 돕는다는 것은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거의 끝냈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이제 주어를 했네. 주어.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사용한 경우만 또 의미상의 주어 이 경우만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투부정사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주어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요 4가지를 스스로 정리를 해 보시고 안 되면 또 제 쇼츠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담을 테니까 꼭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기 바래요. 자, 오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보어, 목적어, 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질문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마칠게요. 안녕.